자,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도마위 소득주도. 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, 즉 제이노믹스를 이끌어가는 핵심 참모진에 교체를 했습니다. 자, 박사님,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? 예, 문재인 정부, 이 촛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3개월째가 됐어요. 예.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 주요 비서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. 전병헌 수석이 한번 사직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이번에 전면 개편은 이번이 처음인데요. 이번 개편에서 경제팀의 그 수석들이 대폭 바뀌었어요. 예. 특히 청와대 경제를 총괄한다는 경제수석이 바뀌었습니다. 이 경제수석은 그동안에 부경대 교수로 있던 홍장표 씨가 맡았는데 홍장표 씨가 그만두고 경제기획은 재무부 출신의,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획재정부 출신의 윤종원 씨, 현직 OECD 대사죠. 이분이 경제수석으로 새로 왔습니다. 이 밖에도 일자리 수석, 시민사회 수석 등등 경제 관련 부처가 대폭 바뀌었는데요. 여기 전문가들의 평은 한결같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달은 게 아닌가,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. 아시다시피 홍장표 수석은 우리나라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장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건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코미디로 보고 있을 정도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홍장표 수석이 ILO라는 유엔 기구의 국제노동기구에서 소득을 늘려야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그런 한 측면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전파를 한 건데요. 경제학사로 보면 케인즈 경제학, 후기 경제학의 일부 나오다가 소멸된 그야말로 흔적도 없는 주류 경제학의 외톨이 같은 그런 존재죠. 그 최근에 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르고 신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니까 입장에 코너가 몰렸고, 특히 최근에 그 통계 자료를 왜곡 분식했다는 지적까지 홍장표 수석이 받으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는데 결국 청와대가 그 사람을 바꿨습니다.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후퇴는 아니다. 장하성 정책실장이 살아있는 것을 보라. 그러면서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장하성 이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학자로 재직할 때도 단 한 번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. 현재 노무현 정부의 3대 정책 강령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공정성장론 쪽에 훨씬 더 가까운 분입니다. 이를테면 경제민주화,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성화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홍장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나 홍장표 수석이 주도하던 저소득층과 이 중산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중산 대중에 대한 따뜻한 정책, 그 정신은 굳이 버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 소득의 균등화와 공정성장, 또 혁신성장, 그리고 경제 발전은 굳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아주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시장에서 접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이번 청와대 경제 관련 인사 변화, 경제 전략이 잘 안 먹혀서 좀 환기가 필요했다,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